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컴퓨터 비전에서 3차원 비전에 관한 기초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3차원 공간, 그 다음에 좌표의 변환,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를 많이 쓰니까 카메라 모델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에는 우리가 다루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 일단 이 자료는 3차원 공간을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정의하고, 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리지드 바디 모션을 통해서 좌표계 변환을 하는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 오늘은 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가 늘상 쓰고 있는 그런 공간을 좌표로 표현하는 방식,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n-dimensional Euclidean space 혹은 간단히 유클리드 n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는 n개의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그러면 이 유클리드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거는 5 axioms of Euclid를 만족해야 되는데, 요거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말하면은 왜곡 없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냥 직선으로 보이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요 링크를 들어가 보면 이제 유클리드 공간과 비유클리드 공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공간의 좌표 축 자체가 이제 직선적이고,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은 그게 진짜 직선으로 보이는 그런 공간이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고, 다른 공간들은 뭔가 이렇게 구부러진, 왜곡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형 좌표계거나 원통형 좌표계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왜곡이 들어있는 그런 좌표계를 이제 비유클리디안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가장 쉽게 흔하게 경험하는 방식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프레임이에요. 직교 좌표계라고 우리말로는 하죠.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프레임에서는 3차원 공간에서는 세 개의 좌표축 x, y, z가 있고, 여기 있는 좌표축들이 서로 직교하죠. x, y, z. 요 애들이 서로 직교하고, 보통은 x에서 y로 x에서 y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을 때 z축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프레임을 직교 좌표계로 번역을 하는데, 이 칼테시안이란 말이 직교란 뜻은 아니고, 이 칼테시안은 이 좌표계를 만든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로부터 이제 유래한 거죠. 예,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철학만 한 게 아니라 수학에서도 굉장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클리드 공간의 한 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이 좌표계 자체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프레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좌표축이 직선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x와 y가 서로 직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여기는 한 30도 되고 여기가 120도 되는, 아니 150도가 돼야 되나? 네, 150도가 되는 그런 좌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쪽으로 축이 이렇게 있고, x, y, z가 서로 다 직교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여기서의 1이 x축으로는 1이 이만큼인데 y축으로는 1이 이만큼이고, 서로 스케일이 다를 수도 있고, 방향이 y축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프레임이 수학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죠. 그 다음은 점과 좌표, 벡터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하게 쓰고 있지만, 공간이나 기하학을 다룰 때 얘들 점과 좌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많이 섞어 쓰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둘은 개념적으로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상의 한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위치 자체는 절대적인 건데, 이 점을, 이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좌표라고 하는 거는 원점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점을 어딘가에 잡고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의 위치를 숫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원점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좌표는 무한히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치, 점 하나를 나타내는 건데, 말 그대로 점을 나타내는 건데, 좌표라고 하는 거는 여긴가 어딘가 원점이 있고요. 원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좌표축이 있고요. 보통 이제 XY로 쓰죠. 2차원에서는. 그 다음에 이 원점에서 좌표축을 따라서 X축으로 4만큼 가고 Y축으로 3만큼 가서 이 점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 점의 좌표를 4,3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 있는 원점과 좌표축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4,3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만 우리가 좌표계를 얼마든지 다르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점을 찍었는데 좌표축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까랑은 다른 좌표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3, x축으로는 3, y축으로는 4만큼 올라가서 얘가 이제 3,4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점과 좌표축의 방향에 따라서 똑같은 점에 대해서도 무한히 많은 좌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좌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좌표계라는 게 필요한데, 이 좌표계라는 거는 절대적인 게 없어서 항상 상대적으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좌표계에 따라서 좌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과 좌표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3차원 공간상의 점 P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와닿는 이제 좌표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 점의 좌표는 3차원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3차원 공간이니까 좌표가 x, y, z 세 가지 좌표가 있고 세 가지 숫자가 있고, 그걸 이제 세 가지 숫자를 넣은 3차원 벡터를 3차원 실수 공간 안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계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점과 좌표는 항상 1대1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치 둘이 같은 것처럼 비슷한 것처럼 얘기는 할 수 있죠. 개념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그럼 이제 벡터는 뭔가? 점이 위치라고 한다면은 벡터는 두 점 사이의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라는 점이 있고 Q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P라는 점의 좌표는 X고 Q라는 점의 좌표는 Y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를 잇는 P에서 Q로 가는 이 변이가 바로 벡터 V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는 어떻게 구하느냐? V는 여기 보이다시피 이제 Y에서 X를 빼서, 그러니까 목적지에서 출발지의 좌표를 빼면은 그게 벡터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쓰는 걸 읽어보면은, 자, 벡터 V는 두 개의 점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P라는 점에서 Q라는 점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 화살표, 그러니까 벡터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 P와 Q 사이를 잇는다고 해서 방향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P에서 Q로 향하는 방향이 있는 그런 게 바로 벡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표는 그래서 벡터의 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 벡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출발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 이제 변이 V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와 V가 같이 있어야 이게 진짜 벡터인 건데, 근데 앞에서도 이 점을 벡터로 표현을 했잖아요. 점의 좌표, 점의 좌표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출발점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발점이 다 0,0,0이다, 원점이다 라고 암묵적으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을 정의하지 않거나 출발점이 이제 원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벡터와 좌표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죠. 벡터라고 하는 건 원래 출발점과 그 도착점 사이의 변인데 이게 출발점 자체가 여기가 원점이다. 좌표축이 있는 이런 좌표축이 있는 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 좌표라는 개념과 벡터라는 개념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앞에서 이미 했던 것처럼 좌표를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와 점도 이제 섞어서 쓰기 때문에 점을 벡터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점을 표현하는 방식이 좌표인데 좌표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벡터가 되는 거니까 셋이서 막 섞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점, 좌표, 벡터가 이제 거의 같은 것처럼 쓰이지만 개념적으로는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벡터 프로덕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의 내적, 이너 프로덕트는 이게 도트 프로덕트랑 거의 같은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너 프로덕트는 좀 더 일반화된 상위 개념이고요. 이걸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 내적을 도트 프로덕트로 정의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내적 혹은 도트 프로덕트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U라고 하는 게 U1, U2, U3라는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 V는 V1, V2, V3라는 3차원 벡터로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둘 사이의 내적을 도트 프로덕트로 정의를 한 거예요.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벡터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 다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행렬식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도트 프로덕트라는 이런 거 안 쓰고 행렬식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U 트랜스포즈 V를 하면 되는데 이 U라는 이제 벡터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U1, U2, U3라는 가로로 긴 로우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걸 V1, V2, V3 이런 세로로 긴 행렬과 이제 행렬 연산을 그냥 시키면은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져서 다 더해져 가지고 아까 본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U 트랜스포즈 V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노음이 뭐냐면 벡터의 노음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의 크기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U의 놈은 앞뒤로 이렇게 벽을 쳐서 표현을 하는데 이게 U와 U를 도트 프로덕트를 하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U와 U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은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은 U1과 U1 곱해지고 U2와 U2 곱해지고 U3와 U3 곱해져서 U1 제곱, U2 제곱, U3 제곱을 다 더한 게 되겠죠. 여기다 루트를 씌우고 나니까 우리가 뭔가 기하학에서 배운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벡터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3차원에서 2차원이나 3차원에서는 벡터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게 뭐 4차원, 5차원, 뭐 100차원이 벡터가 그렇게 이제 고차원이 되고 나면은 길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와닿지가 않게 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놈은 이제 벡터의 이제 뭐 2차원이나 3차원에서는 벡터의 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모든 원소들을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벡터의 놈이다. 그리고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잠시만요. U와 V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수직하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영어로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퍼펜디큘러하다 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오소고날하다 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퍼펜디큘러라는 이제 말은 다소 기하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두 개의 벡터가 기하학적으로 그냥 둘 사이 각도가 90도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오소고나라하다는 말은 뭐냐면 u와 v라는 벡터를 내적으로 했더니 0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 이제 내적이 0이 될 때 두 개의 각도가 둘 사이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오소고날과 퍼펜디큘러를 뭐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오소고날은 내적이 0이다라는 뜻이고 퍼펜디큘러는 기하학적으로 직각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이 둘 사이의 각도랑도 이제 관련이 많이 있는데 둘 사이의 각도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어, 둘 사이의 내적을 UV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코사인 세타, 둘 사이의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직각이 아니고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UV 사이의 내적을 UV의 크기로 나눠준 것과 같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좀 더 풀어서 쓰면은 U와 V 사이의 내적이 U의 크기와 V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UV의 내적은 이 코사인 세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똑같은 크기의 벡터를 내적하더라도 둘 사이에 이 각도에 따라서 내적 값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코사인 세타는 0일 때 0도일 때 1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90도일 때 0이 되죠. 그래서 둘 사이의 방향이 똑같으면 U도 이렇고 V도 이렇고 두 개가 서로 평행하면은 두 개를 내적했을 때 그냥 코사인 세타가 이제 1이 나오니까 각도가 0일 때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그냥 세타가 0이면은 그냥 UV의 크기가 나오겠죠. 내적을 했을 때. 하지만 이게 점점 이제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세타가 커지고 요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코사인 세타는 줄어드니까 점점 얘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내적값이 줄어들다가 직각이 되면은 이게 딱 0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각도가 90도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 UV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이제 서로 반대로 서로 정반대로 180도 관계에 있게 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U 곱하기 V의 크기가 됩니다. 코사인 180도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코사인 내적을 통해서 두 벡터 사이에 이제 관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내적이 크면은 둘 사이의 방향이 비슷하다. 내적이 0이면은 직각이다. 내적이 마이너스면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을 이용하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나 이 노음을 통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나 각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벡터에는 또 다른 프로덕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죠. 교차고 벡터에 내적을 하게 되면은 스칼라가 나오지만 두 개의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은 입력한 벡터와 같은 차원의 새로운 bek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U와 V가 이제 U1, U2, U3, V1, V2, V3 이런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을 때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첫 번째 줄에 보면은 1번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인데 첫 번째 줄에는 1번이었고 두 번째 줄에는 2번이었고 세 번째 줄에는 3번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이제 복잡하다 싶으면은 이걸 아예 u라는 벡터를 이런 식의 행렬로 풀어서 쓴 다음에 이 행렬과 벡터 사이에 그냥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0 U3 U2이기 때문에 얘랑 이 벡터랑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U3 V2 U2 V3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뭐 밑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무튼 결과로 3차원 벡터가 나온다. 3차원 벡터가 나온다.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의 성질은 첫 번째 선형성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를 더해서 크로스 프로덕트 하나, 아니면 각각을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나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의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 만약에 그림으로 U와 V가 있는데 그 둘을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어떤 새로운 벡터 U 크로스 V가 나오는데, 이것의 중요한 성질은 이게 U랑도 직각이고 V랑도 수직이라는 거예요. U와 V의 모두 수직이다. 그래서 U 크로스 V는 U하고도 오소고널하고 V하고도 오소고널하다. 그래서 오소고널하다는 거 앞에서 말했다시피 내적에서 0이 나온다. 이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벡터 사이의 관계가 수직이다, 직각 관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한 결과물은 이 입력된 벡터들과 둘 다 수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 썼는데 마이너스 V 크로스 U가 되죠. 그래서 U 크로스 V랑 V 크로스 U랑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U 크로스 V는 벡터가 나오긴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도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 크로스 V한 결과물, 이 벡터의 크기를 U의 크기와 V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아까 내적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요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U 크로스 V의 크기는 U의 크기, V의 크기, 사인 세타를 이제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건데, 이 사인 세타는 각도에 비례하죠.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이제 각도에 비례하고, 이게 90도가 됐을 때 최대 1이 되고 그 뒤로 다시 내려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둘 사이의 각도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9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U와 V가 거의 평행하다면 이것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거의 0에 가깝게 아주 짧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90도에 가까워질수록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0도에 가까워질수록 둘 사이의 각도가 0도에 가까워질수록 거의 이제 0의 크기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의 아웃풋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벡터가 나오긴 하는데, 벡터의 크기가 세타가 줄어들면 벡터의 크기도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아까 말했다시피 교환 법칙 성립 안 하고 순서에 따라서 이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벡터 사이에 오리엔테이션을 정의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U와 V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이 위쪽으로 벡터의 방향이 나옵니다. U 크로스 V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거를 U에서 V로 오른손을 감아보면은 엄지가 튀어나오는 방향이 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거꾸로 이쪽에다가 여기가 V고 이쪽이 U인데, 이걸 크로스 프로덕트 해보면은 아래쪽으로 크로스 프로덕트 결과가 나오겠죠. U 크로스 V인데 아까랑 이제 방향이 반대인 거죠. U와 V를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랑 이렇게 두 개의 자리가 바뀐 상태에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니까, 이제 엄지를 이쪽으로 감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오른손을 이쪽으로 감아보면은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향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두 개 사이에서 어떤 게
오른쪽에 있고 어떤 게 왼쪽에 있냐. 이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두 개 벡터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를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르티시안 코오르디네이트 프레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정확히 뭔지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흔히 직교 좌표계라고 많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각각의 좌표축이 서로 직교하고 스케일이 동일한 그런 좌표계가 바로 카르티시안 코오르디네이트 프레임이다. 3차원 공간이라고 하면은 세 개의 좌표축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가 직교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스케일이 동일하다. x축의 1과 y축의 1과 z축의 1이 서로 길이가 같은 그런 좌표계를 카르테시안 코오르디네이트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직교 좌표계는 하나의 원점, 이 원점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기저 벡터로 정의할 수 있다. 기저 벡터는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이제 좌표축에 해당하는 건데 기저 벡터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점에 대한 좌표, 어떤 점에 대한 좌표 P가 있다고 했을 때 그 P를 C1, V1, C2, V2, C3, V3 여기서 V1, V2, V3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저 벡터고요. C1, C2, C3는 그냥 어떤 스칼라 값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런 세 가지 벡터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벡터에 앞에 스칼라를 곱해서 더한 거 이런 거 이제 선형 조합이라고 하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점이든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좌표든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벡터 셋을 그런 벡터 조합을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베이시스의 특징은 어떤 점을 다 선형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벡터 셋 그러니까 세 개로 다 3차원 공간은 세 개의 베이시스로 표현할 수 있는데 V4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은 최소한 3개의 베이시스가 있어야 이 3개의 베이시스 벡터의 선형 조합으로 어떤 점이든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이제 베이시스가 이렇게 V1, V2, V3가 있는 거고 각각의 VI는 이제 3차원 벡터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 하나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써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베이시스 벡터가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네. 베이시스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V1, V2, V3라고 했을 때 각각의 크기가 1이고 VI의 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이들 중에서 이제 어떤 조합으로 내적을 하더라도 VI와 V2를 내적하든 뭐 V2와 V3를 내적하든 V1과 V2, 3를 내적하든 다 0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와 k가 같은 경우 vi와 vi를 내적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한 게 크기잖아요. 크기의 제곱이잖아요. 어쨌든 그게 1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vi와 vk가 다르면 뭐 이런 식으로 v1, v2라든지 v2, v3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적이 되면은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크기가 1이 된다는 거는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내적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서로 직교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기하학적으로는 벡터에서 내적이 0이다 라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직각관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르테시안 코오르디네이트 프레임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테시안 코오르디네이트 프레임은 원점이 어딘가에 있고 이 원점으로부터 나가는 세 개의 베이시스 벡터가 있으면은 하나의 좌표계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원점과 베이시스 벡터는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했죠. 원점도 이 우주상에 아무데나 될 수 있고 베이시스 벡터도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정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좌표계가 정해져 있을 때 원점과 세 개의 베이시스 벡터에 의해서
좌표계가 정의가 됐을 때 어떤 특정한 점의 좌표는 여기 보이는 이 베이시스 벡터 앞에 곱해지는 C1, C2, C3가 이 점의 좌표계가 되는 거예요. 요 좌표계 여기 있는 원점과 V1, V2, V3로 정의되는 좌표계에서 점 P의 좌표는 이 C1, C2, C3가 이 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ight-handed orientation이라는 Cartesian coordinate frame의 새로운 조건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만족해야 진짜 이 Cartesian coordinate fram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앞에 있는 조건 뭐 크기가 1이라는 건 그렇다 치고 서로 직교해야 된다는 이 조건 요 조건만 생각을 해보면은 좌표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x, y, z 이런 좌표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얘네들은 이제 서로 다 직교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x가 그대로 있는데 y가 이제 거꾸로 가는 이런 좌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셋 다 직교하는 거예요. 얘네들 사이의 각도가 다 직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이시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베이시스 벡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위에 있는 조건까지만 보면은. 근데 우리가 좌표계를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주로 좌표계의 변환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어떤 점 P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점 P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좌표계에서 첫 번째 좌표계에서 이 점 P를 봤을 때 좌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좌표계에서 보는 이 점 P에 대한 좌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떤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걸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좌표계를 카메라를 원점으로 하는 카메라 중심 좌표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쪽 좌표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좌표계 변환을 해야 되는 대부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점은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가 이동한 새로운 좌표계에서 점피가 어떻게 몇 컴마 몇으로 보일 것인가 그런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카메라에서 저 피가 들어있는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세모라고 해보죠. 이런 세모 물체 안에 점피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 카메라에서는 뭐 삼각형이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좌표계에서는 Y축이 아예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거꾸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예 플립이 돼서 보여야 하는 거거든요. 카메라의 좌표가 이렇게 돌아갔다고 하면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우리가 카메라를 아무리 뒤집고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절대 이런 사진은 못 찍어요. 카메라의 좌표계가 유지가 되고 그대로 이동하고 회전한다고 하면은 절대 이런 이런 두 번째 좌표계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좌표계를 아무리 뒤집고 어쩌고 저쩌고 뭐 돌리고 해도 이 좌표계는 안 나와요. 이 좌표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냥 Y축을 플립하는 거예요. 그냥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 세계에서 좌우 반전 같은 게 이게 일어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좌표계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쓴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이걸 다 기준으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이 첫 번째 좌표계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좌표들의 순서와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는 right-handed orientation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V1과 V2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V3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오른손으로 감으면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V1, V2, V3라고 해보죠. 그러면 V1에서 V2로 감을 때 오른손으로 감으면 오른손의 엄지가 V3를 향하게 되죠. 그 다음에 V2와 V3를 이렇게 감게 되면 오른손의 엄지가 이제 V1을 향하게 되죠. 뭐 그런 식으로
V3와 V1을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V2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V2가 나와야 된다. 라는 이런 규칙을 통해서 얘네들의 상대적인 관계를 딱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Y축이 반대로 돌아가거나 뭐 X축이 반대로 돌아가거나 그런 케이스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단순히 직각이라고만 하면은 이런 케이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카르테시안 코오디네이트 프레임에서는 V1, 2, 3의 순서와 방향을 제약을 시키는 거예요. 이 right handed orientation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크로스로 하면 세 번째가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을 제약 조건을 걸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임의의 점은 세 개의 베이시스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1, V2, V3가 3차원 공간 안에서의 어떤 기본 재료들이고 이 기본 재료들을 잘 조합하면은 3차원 공간상에 어떠한 좌표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점 P의 좌표는 이 베이시스 이런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는 공간상에서 점 P의 좌표는 P1, P2, P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점 P는 P1, P2, P3 이런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P1, P2, P3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PI는 이 PI에 해당하는 베이시스 벡터 VY와 점을 향하는 벡터 P 사이의 도트 프로덕트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너무 그림이 이상한데 V1, V2, V3라고 했을 때 점 P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점 P를 향하는 벡터도 그냥 P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이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V2 방향의 좌표 P2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걸 이제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점 P를 V2에 내린 이 수선의 발이 있을 거잖아요. 이 어, 수선의 발의 좌표가 이제 P2가 되는 겁니다. 이 수선의 발까지의 그럼 원점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벡터 P가 있을 때,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게 빗변이고, 그럼 빗변의 길이는 P의 벡터 P라는 이제 벡터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P라는 벡터와 V2라는 벡터 사이에 각도가 세타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은 이 아래에 있는 P2라는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P2를 구하고 있으니까 V2와 P를 내적을 해보면은 내적 이미 도트를 했죠. 내적을 해보면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P의 크기와 V2의 크기와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각도 사이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같다 라고 했는데 이 V2라고 하는 거는 베이시스 벡터니까 크기가 1이죠. 베이스나 마나한 거고 결국에 V2와 P를 내적했을 때 P 코사인 세타가 나와서 이 밑변의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제 내적을 통해서 각각의 좌표 값을 구할 수 있고요. P3를 구하고 싶으면은 V3 방향으로 또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 P3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P3의 값은 V3와 P를 내적해서 구할 수 있고 뭐 P1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성질은 크기가 1인 어떤 벡터와 다른 벡터를 내적을 했을 때 그 크기가 1인 벡터를 쭉 뻗은 이 1차원 직선상에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이 내적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P와 V2를 내적했을 때의 값이 V2의 크기가 1이라고 하면은 P를 V2에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이제 기하학적인 설명이고, 사실 이제 점 P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P와 VI를 내적을 해보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내적을 해보면은, VI, 뭐 여기서 I가 이제 2라고 해보면은, 2번이라고 해보면은, 이제 V2와 V1을 내적하면 0 나오죠. V2와 V2 내적하면 1 나오죠. V2와 V3 내적하면 0 나오죠. 같은 것끼리 내적하면 1 나오고, 다른 거 V1이나 V3랑 내적을 하게 되면 0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P2만 나오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이제 점피를 특정 베이시스 방향의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그 길이가 좌표가 되는 건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내적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좌표계 설정은 원점이 그냥 0,0,0이고 x축이 100, y축이 010, z축이 00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좌표계인데, 내가 어떤 좌표계를 만들고 나면은 당연히 원점이 0,0,0이고 기저 벡터들이 좌표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아래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1번 좌표계와 이제 2번 좌표계가 있는데, 1번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2번 좌표계의 원점과 베이시스 벡터를 보면은, 여기 원점은 당연히 0,0이 아니고, 그 다음에 x, y, z축 그 베이시스 벡터도 당연히 100, 010, 001 뭐 이런 식이 아니게 되겠죠. 이 첫 번째 좌표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 1번 좌표계가 절대적인 기준인 건 아니고, 이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제 좌표계를 표현할 때 이 좌표계는 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그랬죠. 절대적인 기준 좌표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우주 자체도 팽창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원점도 없고 상하좌우도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은 하나지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직교 좌표계는 이제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같은 점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일 것인가, 이 좌표계에서는 뭐 1, 2, 3인데 이 두 번째 좌표계에서는 몇 콤마 몇 콤마 몇으로 보일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리지드 바디 모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좌표계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좌표계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좌표계 변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